그리고 이제 군대 여기 군대 순위죠. 이랬을 때 군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오늘의 본 주제 20세기 공산 좌파시오 악령에 관한 구기본은 10가지 태제. 하나, 공산 좌파시오 악령은 프리메이슨 좌플럭 일루미나티에서 발생하였다. 프리메이슨은 자유좌우파죠. 보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프리메이슨 좌파 성향이 가까운 게, 본류는 자유좌파 성향이 어떤 프리메이슨 메인스트림이다, 주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좌파시오 블록에서 일루미나티가 성립이 됐다. 두 번째는 20세기 좌파시오는 가짜문서 시오니즘에서 기원하죠. 그러니까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가짜문서 시오니즘서가 1905년인가 나왔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오니즘 1905년 이후에야, 20세기 이후에야 파시즘이라는 개념이 의미가 있고, 그 이전에는 파시즘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마치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의 쿠데타 개념, 나폴레옹이 19세기 초반에 18세기 말이죠, 그때 했던 것이 쿠데타 개념이라면, 나폴레옹 이전에는 쿠데타라는 개념을 쓰는 것은 걔는 역사의식이 없는 애예요. 역사를 좀 제대로 아는 애들은 나폴레옹 이전의 어떤 그런 군사 정변에 대해서 쿠데타라는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공부를 안 한 애들이지. 그냥 그 좌파시오 정교조 같은 애들한테 무식하게 교육받은 애들은, 책상 물린 에비에미가 맹모인 애들은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무슨 한니발이 쿠데타하고 무슨 노마의 쿠데타하고 이런 마구잡이로 개념 쓰는데,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개념을 써야 됩니다. 쿠데타라는 개념은 나폴레옹 개념이다. 나폴레옹 개념에 합당한 것만이 개념이다. 그런 관점에서 인드라 얘기했죠. 20세기에 러시아 레닌 트로츠키가 일으킨 것은 러시아 쿠데타입니다. 인드라 분명히 정리합니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러시아 혁명이 아니고, 레닌과 트로츠키가 일으킨 것은 러시아 쿠데타가 정확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더 얘기한다면 러시아 10월 쿠데타입니다. 레닌 트로츠키가 일으킨 10월 쿠데타는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쿠데타가 맞습니다. 반면에 1917년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2월 혁명은 혁명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러시아의 2월 혁명은 2월 혁명이 맞아요. 그런 2월 혁명을 뒤집은 게 레닌과 트로츠키가 일으킨 10월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난 모택동이 일으킨 것은 문화 대혁명이 아니라 문화 쿠데타입니다. 중국 혁명이 아니라 중국 쿠데타예요. 모택동이 일으킨 건 중국 쿠데타예요. 북한에서 일으킨 반쪽 일성이 일으킨 것도 북한 쿠데타지 북한 혁명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쿠바에서 일으킨 체게바라와 인간백정 체게바라와 또 누구야? 갑자기 이름도 잘 안 나는 카스트로가 일으킨 것도 쿠바 쿠데타지 쿠바 혁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쿠데타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박정희 대통령 61년 맞나? 61년? 네. 5월 혁명은 5월 혁명이 맞습니다. 내용적으로 혁명이 맞아요. 근데 형식은 쿠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으로는. 반면에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일으킨 80년 그 군사정변은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군사 쿠데타가 맞습니다. 쿠데타예요. 혁명이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자유파시오는 가짜면서 시온 정세가 기원한다. 우익파시오는 자유파시오에 대한 반동이다. 이런 뭐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한마디로 설명이 되는 게 히틀러가 만든 나치당의 정식 이름은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이에요. 사회주의가 들어가잖아. 국가사회주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나치당의 정식 명칭이에요. 나이투쟁을 한쪽 정원이 야 이거 정말로 명작이야 그러면서 자기 쫄따구한테 다 돌려서 읽게 했잖아. 히틀러의 책을 나이투쟁을 반쪽 정원이 읽게 했어. 쫄따구한테 명작이라고. 국가사회주의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시즘의 원조인 무솔리니도 맨 처음에 사회주의 운동했어요. 이 친구도 민족주의 사회주의 운동. 좌파시오에 대한 반동이에요. 그리고 무솔리니하고 레닌이 원래 거의 만났잖아요. 인드라의 구본론 가점에서 스위스에서 만났던 관계예요. 여러분 다 선택받은 족속들입니다. 누구에게? 구본에게 선택받은 족속들이죠. 무솔리니, 히틀러, 레닌, 트로츠키. 당시에 그 록펠러가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가신이었기 때문에 록펠러 집에서 용돈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이 누구죠? 트로츠키입니다. 트로츠키가 록펠러 집에서 용돈 받아서 살다가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호출하니까 곧바로 달려간 게 러시아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게 트로츠키입니다. 비밀경찰, 체카 이런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보통 사람들은 레닌과 트로츠키는 굉장히 정상적인 공산주의자, 반면에 스탈린은 쓰레기 이렇게 보도하는데요. 스탈린도 악마 같은 파시스트였지만 레닌, 트로츠키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학살한 인간 백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체게바라도 인간 백정이었고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노동주의자들, 노동조합주의자,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를 학살한 게 트로츠키고 레닌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본론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공산주의 자파시오 악령은 지식인의 경제 열등감과 무지에서 시작되어 경제 파탄으로 끝납니다. 그건 역사의 법칙이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예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인드라는 우익파시오도 반대하죠. 자유파시오도 반대하지만 우익파시오도 반대하죠. 그러니까 교훈이 있다. 역사적으로 적어도 자유파시오가 지배했던 지역에서는 향후 경제 재건 복구가 오래 걸립니다. 지금 동유럽 보세요. 동유럽에서 선진국 된 나라가 누가 있어요? 올해 50년 동안 자유파시오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선진국 된 나라가 없잖아요. 동유럽에서 몽골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우익파시오였던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습니까? 이태리도 그렇고 경제 재건에 성공했죠. 적어도 우익파시오가 지배된 사회에서는 우익파시오가 해제된 상황에서 경제 재건이 됐다. 예외적으로 중국이 예외가 될 수 있었어요. 여태까지 좌익파시오 지배를 받았는데 경제 발전이 됐단 말이야. 예외적이었단 말이야. 여태까지는 그 예외가 더 이상 예외가 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맹꽁 시파르 집권 때문이죠. 역사의 법칙을 그대로 반복하는 맹꽁 시파르 동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진심으로. 네? 중국 경제 맹꽁 시파르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산주의 자유파시오 악령은 프리메이슨 자유 좌우파가 무능부패할 때 등장하죠. 네. 작가 가짜문서 시온이 정서가 왜 나왔느냐? 가짜문서 시온이 정서를 만든 것을 인도라는 영국 귀족들 300인 위원회에 그 다음에 인드라가 추정하는 거죠. 아직 증거는 명확히 없지만 이렇게 가짜문서 시온이 정서 이 정도의 100년 뒤에도 통할 만한 이런 떡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당대의 어떤 층은 300위원회 그 다음에 갑자기 또 이름 생각 안 나는 그 영국의 페이비언 협회 이 정도의 어떤 엘리트들밖에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당대 영국 귀족들이 당당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항해서 정치가 아니라 경제로 승부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영국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던 베어링 가문이 쫄딱 망하는 바람에 거기에 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이런 어떤 일루미나티 가짜문서 시온 정서 따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경제 정치화를 정치의 경제화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정치화를 시도한 거죠. 이렇기 때문에 영국의 패망이 더 빨라졌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반성하고 인드라 입장은 그래요. 영국의 구명 귀족들이 망했다 이거죠. 그동안 영국 구명 귀족을 대표하는 베어링 가문이 망했어요. 망했으면 제2의 어떠한 경제 가문을 키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에 겁을 내서 뭔가 반유대주의 이따위 어떤 쓰레기 같은 이데올로기나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을 극복한 게 누굽니까? 왜 미국이 오늘날 세계의 초강대국이 됐습니까? 록펠러 가문 덕분이죠. 순수하게 로스차일드 가문을 경제적으로 압도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드라 같이 경제 공부를 불화경제학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납득이 가요. 왜 로스차일드 가문을 록펠러 가문이 압도하고 구명 황제 가문이 됐는가를 납득한 거예요. 이게 세계의 발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일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계속 압제하고 있었다면 세계는 후퇴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망하길 천만다행이다. 록펠러 가문이 세계 국유 황제 가문이 된 게 세계 인류에겐 정말로 행운이다.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아부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쟁 차원에서 이렇게 정당한 승부를 통해서 이겼어야 되는데 꼼수를 통해서 이기려고 하니까 영국이 망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공산주의 자유파시오 악령은 국유본이 세계 체제를 운영하는 가장 손쉬운 방식인 동시에 가장 많은 대가를 치러하는 최악의 폐이다. 요거는 설명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하고요. 여섯 번째, 성공하는 구명 황제란 경제에 대한 깊은 예신, 정치의 경제화가 필수이며 대체적으로 구명 황제 중에 초대 황제들, 가문을 얘기했던 1대 로스차일드 가주, 그 다음에 1대 베어링 가주, 1대 록펠러 가주 들을 보면 그 다음에 버트란트 러셀은 좀 약간 예외적이지만 어쨌든 일대들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패하는 구분 황제란 경제 무지를 정치로 도망가는 비겁함 경제 정치화가 필수이다. 대표적인 예가 빅터 로스차일드가
경제에 무식했죠. 정치만 알았다. 7번째, 실패하지 않는 구변 황제란 경제 천재를 세계 최고 책사로 모시는 데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구변 황제 자신이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1세들은 가문을 일으킨 1세들은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심이 있지만 2세, 3세 같은 경우는 1세보다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자신의 약점을 경제 천재를 우선시 한다면 적어도 성공하지는 않더라도 실패하지도 않는다. 대록주가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 2세도 경제 천재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책사를 잘 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구변 황제란 경제 천재를 우선시하기보다 정치 천재를 우선시하는데 불행한 상황을 겪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8번째 공산 좌파시 왕령 압제는 프리메이슨 자유 좌우파가 개혁에 성공할 때 무너지죠. 예를 들어서 폴란드 브레즈스키 자유노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9번째 공산 좌파시 왕령은 프리메이슨 자유 좌우파가 개혁을 지속하는 한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 공산 왕령은 인류가 지속적인 개혁을 하지 않을 때 악마의 유혹처럼 옵니다. 어떻게 오죠? 질서를 무시해 기존의 질서에 대해서 천변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를 까! 용병이다! 대한민국 경찰을 까! 짭새다! 그러면 대한민국 질서가 무너지겠죠. 아무도 못 믿는 무법지대가 됩니다. 거기에 어떻게 누가 있습니까? 이제 조폭이 들어오죠. 조폭이 질서를 만들어 무법천지가 되는 거야. 거기서 약 팔아. 범죄가 증가해. 이것을 악마가 원하고 있죠. 악령이 원하는 시스템입니다. 무능부패한 시스템을 원하죠. 무능부패했을 때 악마가 떠들수는 얘기가 더 유혹에 넘어가는 애들이 많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